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9화 리뷰와 다가올 10화에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정리한 예고 뇌피셜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번 9화는 정말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삶과 죽음을 넘어 인연과 업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심오하고도 감동적인 회차였어요. 정말 눈물 콧물로 코 막혀가면서 이렇게 소리내서 드라마 보다가 서럽게 울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예고편에서는 소미, 낙준, 목사, 그리고 비리 경찰 강정구 사이 충격적인 과거가 암시되면서 이제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기도하다가 해숙을 보면서 엄마라고 이야기하고 딱 끝났는데 이건 아무래도 시청자가 해숙을 엄마로 착각하게 만드는 낚시이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의 엄마는 소미라고 봅니다. 물론 제 소설이지만요. 9화에서는 영애와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 쌓인 오해와 미움, 그 모든 감정의 뿌리가 전생의 인연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충격적인 전개가 밝혀졌습니다. 영애는 어릴 때 학대를 당했고 죽어서까지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해했지만 이 드라마는 그 감정을 단순히 피해자 마이너스 가해자 관계로 끝내지 않았어요. 지옥에 가도 시원찮은 악인이 천국에 온 이유는 그 아버지에게 부성애를 벌로 주었다는 설정. 그는 생전에 미안함조차 몰랐지만 천국에서 뒤늦게 사랑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그에겐 가장 큰 벌이자 속죄였던 거죠. 또한 영애와 아버지의 전생이 해숙과 연결되어 있다는 설정은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었습니다. 그 전생의 인연이 끊기지 않고 현생으로 이어지며 영애는 다시 그 아버지에게 태어났고 그 고통이 업보처럼 되풀이되었다는 설정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감정이 북받친 장면은 영애가 환상하는 시점에 해숙이 영애에게 남긴 그 말 다음번엔 나 실컷 이뻐해주라 엄마 정말이지. 이 대사 듣고 펑펑 울었어요. 이 대사 한 줄이 모든 감정을 집약해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영애가 단순히 어릴 때 받은 학대의 기억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불안은 단순한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전생에 시작된 악연의 끝자락이었던 거죠. 지금의 고통이 그때의 업보였다는 설정은 삶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악연은 단지 부녀지간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전생 속 잘못된 만남의 고리의 결과에 주인공 해숙과도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인연의 반복, 그리고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또 만나야 한다는 설정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솔직히 상상만 해도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다음번엔 나 실컷 이뻐해주라, 엄마. 이 대사는 이번 회차의 핵심이었습니다. 해숙이 영애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는 그저 감동적인 이별 인사를 넘어서 다음 생에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싶은 바람이 담긴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가 영애라는 점도 의미심장했죠. 엄마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바람은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치유의 상징이 아닐까 싶어요. 이 드라마가 놀라운 건 단지 판타지와 코미디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의 업보 속에 살고 있나? 내 삶이 꼬인 건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줬던 상처 때문은 아닐까?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깊은 여운을 남기다니. 이제 10화 예고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거의 확실해졌죠. 소미는 목사의 엄마였던 것 같아요. 교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목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고 소미가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깨는 장면, 그건 아무리 잊은 기억이라도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예고편에서 또 한 장면, 교회 앞에서 어린 목사를 기다리는 모습. 그 아이를 데리고 간 사람은 낙준이었고 그 아이를 맡긴 사람은 강정구. 그런데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목사는 자신이 5살에 죽었다고 했죠. 소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를 교회에 맡겼고 낙준은 아이를 버린 소미에게 실망하고 미워하게 되었던 거죠.
어쩌면 낙주는 하와이 셔츠 남자. 이름을 알게 된 그 사건 이후 소미가 누구인지 내심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거리를 두며 감정을 누르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하와이 셔츠 할아버지를 만난 이후부터 낙준의 감정이 달라졌다는 것도 그녀의 정체를 눈치챈 시점일 가능성이 높죠. 이제 남은 의문은 그날의 진실입니다. 정말 아이를 죽게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소미도 낙준도 사실은 억울한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고 그들의 얽힌 삶은 단지 그것을 치유하지 못해 고통 속에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삶과 전생, 미움과 사랑, 그리고 죄와 용서 남은 3회의 방송에서는 이 모든 감정의 매듭이 어떻게 풀릴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 해답이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9화를 보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저처럼 마음이 먹먹하고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과 감상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회차 예고 뇌피셜과 감동을 정리한 리뷰 영상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회차에서 또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